이쁜 몸을 가지고 싶은데 참 어려운 다이어트죠. 조금만 봐도 다 맞는 방법 같기도 하고, 아니면 들어갔다 하면 광고가 나오거나, 저도 광고 제품을 많이 사 먹었거든요. 거의 변화가 없거나 건강이 나빠졌거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예쁜 몸 가질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요, 제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관리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방법으로 여러 번 살을 빼왔고 늘 성공했습니다. 끝까지만 보시면 공짜로 이 방법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5가지. 이 5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가 저절로 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살이 찔 때마다 살을 빼왔습니다. 최대는 20kg를 넘게 빼기도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는 이 방법으로 30kg를 넘게 감량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친구는 인생 중대사 결혼식도 잘 치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방법만 지키신다면 다이어트를 쉽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살이 많이 쪘을 때는 90kg 중반 정도였습니다. 왜 살을 빼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냐면요. 살이 너무 찌니까 사진을 찍을 때마다 보기가 싫더라고요. 몸도 무겁고요. 건강에 심각하게 문제도 생기더란 거죠. 하지만 직장인들은요, 다이어트를 마음껏 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살이 찌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원리적으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에서 착안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신체적인 몸의 과학적 원리를 통한 방법이고요. 이 방법으로 저와 지인들 모두 효과를 보았으니 효과 입증이 되었죠. 그래서 5가지를 알아보자면요. 첫 번째로, 단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간혹 해외 기네스북이나 단식 수련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련을 마치고 나올 때 뼈만 남은 채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거든요. 단식 요법이 비만 감소 및 체성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2011년도 손태영 님의 논문을 보시면요. 근육량의 손실과 고밀도 지단백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육량 소실은요, 이쁜 몸을 가지기 힘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만드시는데 상당히 시간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요, 단식을 하더라도 근육량은 크게 감소하는 데 비해서 지방은 그렇게 감소가 되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거죠. 단식 다이어트를 거듭할수록 몸은 더 악화되어 가게 되는데요. 지방은 점점 늘고 근육은 줄어드는 게 반복이 되어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당류입니다. 당류는 우리 근처에서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에 당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당류의 섭취는 인체에서 인슐린 정승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은요, 우리 몸에 당류를 제어하는 호르몬인데요.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일어나서 혈당을 감소시켜서 원래의 혈당의 수준으로 낮춰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혈액의 당을 포도당으로 몸에 축적시키게 되는데요. 포도당을 저장하는 위치가 지방이거든요. 다른 음식들은 소화의 과정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포도당으로 바꾸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사라지는데요. 당류는 먹는 족족 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 음식을 먹는 순간 죽어가던 지방을 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밀가루입니다. 밀을 고운 입자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제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정제탄수화물 역시 우리 몸에 받아들이기 쉬운 영양분으로서 먹자마자 몸에 바로 흡수시키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죽이나 스프랑 같은 거죠. 직접적으로 빠르게 에너지원이 공급되게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순간 몸에 포도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요.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어서 지방에 직접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든요. 우리 몸은 거의 모든 에너지원을 포도당으로 변환시켜서 지방에 넣어주거든요. 네 번째, 튀김입니다. 튀긴 음식은 너무 맛있잖아요. 오죽하면 신발을 튀겨도 맛있을 거다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만큼 끊기 힘든 음식이 튀김입니다. 치킨, 김말이, 오징어 튀김 등등 이 튀김류를 할 때 지방이 사용되는데요. 이 기름은 트랜스 지방이라 부릅니다.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비만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입니다. 너무 튀김이 드시고 싶으시다면요, 대안은 있습니다. 만약에 튀긴 음식을 이용하실 거라면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이나 에어프라이기 사용으로 대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째, 세끼 식사입니다. 식사를 굶는 게 아니고 다 먹는다는 것에서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요. 생체학에서 말하기론 우리 몸의 지방이랑 조직은 우리가 먹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원시 시대가 엄청 길었고 인류는 풍족하게 먹기 힘들었기도 합니다.
합니다. 한국에서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근래까지 있었듯이요. 지금처럼 식사를 풍족하게 먹는 시기에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몸에서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까봐 식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요, 몸의 에너지원을 저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사가 주기적으로 적정량이 공급된다면 지방 조직이 필요 없다는 걸 몸에서 인지하게 되고요. 남은 영양소를 저장하지 않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루 소비 칼로리보다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면 지방은 필요 없는 조직이라 인식하게 되어서 줄여나가게 되는 거죠. 원시시대 이야기들 앞에 했잖아요. 우리 몸에도 낙타 같은 에너지 저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를 사람은 지방으로 부르는데요. 지방은 에너지 공급만 되면 유지가 가능하고 근육처럼 운동으로 유지시켜주지 않아도 되는 조직입니다. 우리 몸은 앞에서 말한 대로 먹은 음식을 포도당으로 바꾸어 차곡차곡 지방에 넣어둡니다. 이 지방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분포하게 되지만 주로 배에 많이 분포합니다. 지방은 원래 에너지 저장소의 목적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방 1kg당 7700칼로리가 저장이 가능하고요. 하루 에너지를 적정하게 섭취해주고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준다면 저장소가 커지진 않습니다. 식단으로 살을 빼려고 해도 당장의 신체 구성은 바뀌겠지만 장기적으로 적게 들어오는 에너지에 몸은 적응하게 되고요. 신진대사를 늦추게 만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부분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5가지를 지켜주시면서 식사하시고요. 한 번씩은 제한을 푸는 날을 두면 좋은데요. 이걸 또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 달에 1번, 2번 정도는 조금씩 드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너무 많이 드시거나 하루 종일 드신다는 건 좋지 않겠죠. 가끔씩 지인들을 만나시거나 데이트나 기념일의 경우에 식사를 하시는 정도의 양 정도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먹으면서 풀리기도 하니까요. 한 번쯤은 쉬어가면서 고생한 자신에게 상을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동기부여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시려면 운동을 병행하시는 건데요. 건강한 식습관과 근력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의 조합은 보다 더 훌륭한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에 관한 영상은 앞에 있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에 관한 5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단기간에 체중을 뺄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철저한 식단은 고강도의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3일 혹은 7일 동안 이것만 먹으면 빠진다 라는 제품을 많이 먹어보고 부작용이 왔었기도 하고요. 건강을 망쳐가면서 그리고 돈을 낭비해가면서 느낀 건 다이어트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이 5가지를 지켜나가시다 보면 조금씩 빠져가는 체중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도 근거와 논문 등 확인해 가면서 만들 거고요. 만들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이어트와 이쁜 몸을 가지기로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채널 구독으로 더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